기본적으로 풀알루미늄 하우징의 키보드인데다가 넘패드까지 있는 압축풀 배열로 꽤 크기 자체도 크고 거기다가 무게축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무게가 상당히 묵직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IT 리뷰하는 북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커스텀 키보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멜레트릭스의 줌 98입니다. 이번 리뷰는 멜레트릭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실 이게 출시된 지 조금 시간이 된 커스텀 키보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멜레트릭스 담당자님한테 진짜 부탁을 지속적으로 드려서 결국 하나 제품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게 아무래도 커스텀 키보드이기 때문에 원하신 대로 색상이나 옵션들을 골라서 빌드를 할 수 있는 키보드란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색상 옵션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논플렉스 컷 핫스와 PCB와 건메탈 그레이 색상 제품으로 빌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겉박스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속박스가 따로 자리 잡고 있는 형식이고요. 제가 커스텀 키보드를 빌드하면서 빌드 가이드를 따로 넣어주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중국어랑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축키 같은 게 아주 다양하게 많이 적혀 있는 커다란 사용 설명서와 이것저것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 종이들이 보이고요. 그 외에도 커스텀 키보드답게 구성품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키보드답게 기본 구성품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멜레트릭스와 우체 스튜디오 그리고 칠키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님도 다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체 스튜디오의 스테빌라이저 세트를 아예 부속해 놓은 걸 볼 수 있고, 가스켓 마운트로 빌드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가스켓 부품을 너무 많이 넣어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좀 많습니다. USB 케이블은 코일 케이블입니다. 예쁜 디자인으로 데스크 테리어 용품으로 활용하기 좋게 되어 있고요. 키보드 안쪽에 들어갈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흡음재들이 꽤 종류가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빌드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PCB는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했고 저는 논플렉스 컷 PCB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뒤에 가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보강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PC 보강판으로 제공을 받았고요. 멜레트릭스 줌 98 커스텀 키보드의 하우징입니다. 제가 선택한 색상은 건메탈 그레이 색상이고요. 일단 들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풀알루미늄 하우징의 압축풀 배열인 98 배열이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은 하우징 그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2.3kg이라는 무게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덩치가 있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걸 볼 수가 있어요. 하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부 무게추를 체결할 수 있는 곳이 준비가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범퍼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길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길게 체결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멍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전부 다 나사를 체결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미끄럼 방지 범퍼를 체결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쪽 끝으로는 RGB 디퓨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면에는 줌 시리즈 특유의 망원경 모양 로고를 가진 LED 인디케이터가 자리 잡고 있고, 위쪽으로는 스크린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을 별도의 부품을 통해서 커스텀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커스텀 키보드들의 하우징 중에서는 부피는 가장 큰 편입니다. 무게는 제일 무거운 편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인 부피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위압감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설명은 이쯤에서 간단히 마무리하고 바로 빌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빌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즈별로 육각 렌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개인 드라이버가 있어서 그걸 쓰는 게 편하긴 한데 일단은 구성품이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테빌라이저는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우체 스튜디오의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스위치는 키네틱스의 쿠키앤크림 스위치를 사용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구매해놨던 건데 마침 아무래도 이 줌 98 키보드가 압축풀 배열이다 보니까 스위치가 꽤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이 스위치를 제가 좀 좋아하기도 하고, 원래는 제가 모폰 빌드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 보강판이 이런 식으로 플렉스 커팅이 쫙쫙 들어간 PC 보강판으로 제공을 받는 바람에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그냥 올폰 빌드로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쿠키앤크림 스위치를 사용하게 됐고요. 이번 줌 98 키보드가 가스켓 마운트를 채택한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 구성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켓 마운트를 다 체결을 해줘야 돼요. 보통은 이런 가스켓 마운트를 채택한 키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켓 마운트를 체결하는 가장자리 쪽에 가스켓 마운트 부품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줌 98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켓 마운트 부품을 이런 식으로 살짝 접어서
꽤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는 가스켓 마운트 부품이 하나도 없이 완전 딱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각도에서 전체적인 면을 커버해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스켓 마운트를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빌드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PCB를 먼저 살펴보자면, 구매 옵션에 플렉스컷 PCB가 존재하긴 했으나 저는 일부러 논플렉스컷 PCB를 제공받았고요. 요즘에는 마그네틱 커넥터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케이블 커넥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B 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모듈을 체결하고 이 모듈 커넥터를 별도로 연결해주는 방식이에요. 이번 중98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의 양쪽 측면에 아주 커다란 RGB 디퓨저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LED들이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체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중98 커스텀 키보드가 아무리 압축 풀비율로 조금 작은 축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커스텀 키보드 치고는 상당히 큰 등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PCB 기판도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체결했을 때 상당히 묵직합니다. 볼캐치 결합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나사로 체결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합판에서 8개의 나사를 풀어줘야 이렇게 하우징을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커스텀 키보드이기 때문에 주문을 할 때 외부 무게추의 색상을 별도로 지정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PVD 미러블랙 무게추인데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만 봐도 무게추 자체의 무게가 상당히 묵직하게 느껴지네요. 무게추 상자에 별도의 나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나사들을 사용해서 무게추를 이런 식으로 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흡음재 구성품 중에 이런 식으로 폼 소재로 된 게 있었거든요. 아마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다가 별도로 꽂아서 이 부분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로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2250mAh짜리를 2개 사용해서 총 4500mAh의 배터리 용량을 맞추게 되어 있고요. 배터리를 넣어준 뒤에는 이런 식으로 추가 폼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폼 빌드를 할 거라서 PCB 하부에도 이런 식으로 별도의 흡음재를 깔아줄 건데 이 흡음재 자체도 뭔가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구성들이 상당히 좀 빡빡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엄청 구성이 다양하다, 옵션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상판에다가 LCD 모듈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PCB 기판과 별도의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LCD 모듈 쪽에 먼저 이렇게 케이블을 체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뒤쪽으로 넘겨서 체결하는 식으로 되어 있네요. 맨날 볼캐치 결합 방식이랑 마그네틱 커넥터만 보다가 오랜만에 케이블을 연결하니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명서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보고 따라 하시면 조금 그나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배터리와 도터보드에 케이블을 연결해 주니까 이렇게 바로 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번 중98 키보드가 이런 식으로 빌드할 때 케이블들이 좀 주렁주렁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판과 합판을 덮는 부분에서도 조금은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쪽에 케이블 같은 걸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하우징을 닫아준 뒤에 그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나사를 다시 체결해주고, 이렇게 나사를 다 체결해주고 나면 이렇게 아주 길다란 범폰을 체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폰의 색상 같은 경우도 블랙과 화이트 두 종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우징의 색상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키캡은 SPM의 BOG 키캡을 하나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중98 키보드가 넘패드까지 있는 키보드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넘패드용 애드온 킷까지 제가 별도로 구매해 왔습니다. 이렇게 멜레트릭스 중98 키보드의 빌드를 전부 마쳤습니다. 이 중98 키보드가 빌드를 하기 전에 하우징 자체의 무게만으로도 엄청나게 무거운 편이었는데 빌드를 완료하고 나니까 진짜 묵직하더라고요. 빌드가 완료된 상태에서의 무게는 대략 3.4kg으로 기본적으로 풀알루미늄 하우징의 키보드인데다가 넘패드까지 있는 압축 풀비율로 꽤 크기 자체도 크고 거기다가 무게축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무게가 상당히 묵직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완전한 풀비율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넘패드가 자리 잡고 있고 위쪽으로 4개의 키를 별도로 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 자체는 정말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스크린 부분을 별도의 모듈을 구매해서 다른 모듈로 교체를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커스텀도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키보드 쪽의 측면에는 이런 식으로 곡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자체가 너무 뚱뚱해 보이지 않도록 좀 유려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측면 쪽에는 커다란 RGB 디퓨저가 하나씩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켰을 때 RGB 디퓨저가 아주 예쁘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퓨저 자체의 부품이 엄청 커다란 걸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아래쪽과 측면 쪽까지 다 커버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도 곡면을 어느 정도 주면서 파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키보드 자체를 좀 슬림하게 보이는 역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실물로 봤을 때 진짜 하우징 설계를 좀 잘해서 예쁘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이 줌 시리즈만의 특유의 망원경 로고가 있었죠. 이 망원경 로고로 LED 인디케이터를 만들어서 아주 예쁜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키보드 상단 쪽은 USB-C 포트 하나만 자리 잡고 있는 심플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지만 하우징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봤을 때는 꽤 예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중급팔 키보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판매용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고 샘플로 제공된 키보드인데 저희 유튜브 스승님이신 혜비님께서 예전에 중급팔 키보드가 출시될 때 테스트용 키보드를 제공받아서 영상을 촬영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급팔 키보드를 너무 써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테스트용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출시되는 제품과는 다소 틀린 점이 있긴 합니다. 외관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고 하면 LED 인디케이터의 모양이 틀린 부분이 있고 하판에 범퍼를 체결하는 부위가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용 제품 대비 판매용 제품이 범퍼의 사이즈도 조금 더 크게 나왔고 구멍도 더 많이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혜비님께서 저에게 주신 테스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커 PCB를 채용했었고 제가 제공받은 키보드는 비교를 위해서 일부러 논플렉스커 PCB를 제공받았다. 그 차이뿐입니다.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키보드에 스크린을 꾸며줄 때는 PC의 키보드를 유선으로 연결해서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중급팔 키보드를 포함한 우체 스튜디오, 멜레트릭스의 커스텀 키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키보드의 스크린을 세팅해 줄 수 있습니다. 포켓 우치라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만 띄워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잘한 세팅 같은 것도 앱에서 바로 바꿔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꾸며줄 때 별도로 PC에 연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세팅해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타건을 하는 느낌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아무래도 외부 무게추가 꽤 묵직했기 때문에 그런 무게추를 체결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우징 자체의 기본적인 무게가 무겁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중급팔 키보드에는 플렉스 커팅이 된 PC 보강판과 플렉스 커팅이 된 PCB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가스켓 마운트와 합쳐져서 상당히 유연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좀 배열이 큰 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꽤 크다고 느껴집니다. 키보드 자체에 뭔가 탄성이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진동이 올라온 느낌이 상당히 묘합니다. 뭔가 좀 강력하게 반발이 다가온 느낌이거든요. 이게 스위치 때문이 아니라 이 내부의 PCB 기판과 보강판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진동이 흡수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반사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둥둥거리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일반적으로 커스텀 키보드를 빌드할 때는 이렇게 둥둥거리는 세팅으로 빌드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게 배열이 또 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더 과하게 다가오는 감이 있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건할 때 좀 재미가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중급팔 키보드에는 보강판은 앞에서 보셨던 중급팔과 같은 플렉스 커팅이 들어간 PC 보강판이지만 내부에 PCB가 논플렉스커 PCB로 빌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껏 안정적인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타건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커스텀 키보드에서의 그 단단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강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PC 보강판으로 제가 제공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별도로 멜레트릭스 사이트에서 옵션으로 다른 보강판들을 추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중급팔 키보드가 출시된 지 조금 기간이 지난 키보드이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볼캐치 결합 방식이나 마그네틱 커넥터가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스텀 키보드를 어느 정도 빌드를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빌드하실 수 있을 거고 특유의 묵직한 무게로 안정적인 타건을 할 수가 있으면서도 완전 풀사이즈 레이아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넘패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리용으로도 사무용으로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중구팔 커스텀 키보드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구팔 키보드를 소장하고 데일리로 가끔 꺼내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용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충분히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키보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두 키보드의 타건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